자, 9페이지에 현대소설 세 문제 나왔네요. 자,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봉무제 씨, 그가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이며 호랍이라는 사실이었다. 자, 인물이 나왔네요. 인물이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해야겠죠. 봉무제 씨와 고모부, 공통점은 둘 다 이북 출신이고 호랍이라는 사실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호랍이라는 말은 원래는 가족이 있었겠지만 가족과 헤어졌겠죠. 전쟁 와중에. 그래서 뭔가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캐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머릿속에 캐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전후 소설, 우리 민족의 아픔인 그런 관련된 소설을 많이 읽는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들 두 가지 공통점이 어딘지 모르게 그들 두 사람을 하나로 비끌어매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강하게 받았으며, 따라서 내가 회사를 출발하여 인쇄소를 향해 오면서 얼핏 겪었던 착각 내지는 혼동이 반드시 착각이나 혼동만은 아닐 뿐더러, 자, 고모부와 봉무제 씨가 동일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방증? 이건 무슨 말이죠? 고모부가 봉무제 씨다? 뭐 여하튼 바로 그와 같은 공통점이었구나. 내가 둘을 동일시 여겼던 이유는 이런 공통점이었구나 하는 다른 또 하나의 기묘한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화자 속에 끼어들 차례였다. 조현봉 씨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봉 씨는 누구일까요? 앞서 과장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나는 늑다리 문성공은 지금은 워드 프로세스 한글 기능을 이용해서 자판을 치지만 옛날에는 그 뭡니까 예전에 그 목판 금속판에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맞추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문성공이라고 합니다. 늑다리 문성공을 구태여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라고 신경을 과외로 써야만 했다. 사실 복무제란 별명, 복무제는 별명이구나. 나에겐 그럴 수 없이 친숙한 반면에 조현병은 본명은 너무도 생소한 것이었다. 그 사람이 별로 싫어하나 봐요. 그러면 연결을 시켜볼까요? 사실 뭡니까? 복무제 씨가 누구예요? 복무제 씨는 조현봉 씨고, 조현봉 씨는 뭐예요? 직업이 늑다리 문성공이고, 자, 복무제는 조현봉 씨의 뭐예요? 별명이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왜, 아마 이름 끝에서, 봉이 있으니까 아마 봉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제는 뭘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영감 속셈이 워낙 굴뚝 같아서, 것은 굴속 같아서, 미안합니다. 어둡다는 거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하죠. 무죄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인생무산증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해석일지도 모르죠. 영감이 느끼는 허무주의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무죄. 우리 여기 그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무죄. 아이고. 무죄 어디 있어요? 무죄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 1. 이건 과장 해석입니다. 아이고. 또 이상하게 됐네. 그러죠? 자, 과장의 해석입니다. 무죄에서 허무주의를 느꼈네요.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는 무심한 장난이나 악의 없는 사보타주 같은 건 사보타주는 거부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나의 해석, 무죄에 대한 나의 해석, 즉 반론이죠, 반론.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는 무심한 장난이나 악의 없는 사보타주. 이게 뭘까? 무엇이 악의 없는 사보타주 저항입니다. 자, 한 선생이 조영감한테 직접 질문해 보시죠. 한 선생은 누구입니까? 한 선생은 나.
한 선생은 납니다. 자, 그러면 한 선생, 나 같은 말이죠. 그러죠. 이렇게 빨리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 나올 때. 그래야지만 뭔가 인물 중심으로 사건 정리가 쉽습니다. 뭐 제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영감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다음에 작업을 중단하고 유령과 칭얼쩍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감의 대답입니다. 영감님한테 즉 누구? 이거 조현병 씨, 늑다리 문성공, 복무제 씨한테 무죄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작업을 중단으로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 자, 말을 마치고 과장은 떠났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꽤나 요란했다. 잠시 잊고 있던 인쇄 잉크 냄새가 다시 맡을 수 있었다. 활자들이 풍기는 납 냄새도 납으로 활자를 만들거든요. 그 속엔 섞여 있을 거라고 나는 막연히 짐작을 해보았다. 납 같은 비철금속에도 과연 냄새다운 냄새가 있을까? 나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있어서 그 돌덩이처럼 무거운 냄새가 사람을 타고 누르면서 납작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선생님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낚시에 보면 납들이 많이 사용돼요. 납이 좀 무거워서 그 다음에 뭔가 해양 레저 스포츠 할 때 그 물속으로 잠수할 때도 납이 든 뭔가를 몸에 걸치고 하죠. 뭐 여하튼 납 냄새가 나면서 그 냄새가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러면서 사람을 뭐 이렇게 우울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처음 출판사에 입사해서 내 몫의 교정지를 받아보고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페이지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우제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어, 그냥 불필요하게 계속 무제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발견됐나 봐요. 아, 이게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 오는 무심한 장단이나 악의 없는 사보타주, 영감이 느끼는 허무주의, 뭐 이런 건가 봅니다. 그처럼 생경한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난생 처음 대하는 처지여서 담당 문성공의 기회적인 실수 아니면 억지로 두들겨 맞춘 조어로만 알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동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전은 그런 때 안 쓰고 언제 쓸 거냐는 이야기였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 사전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사전은 그런 때 안 쓰고 언제 쓸 거냐는 이야기였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영어 모르면 사전 찾죠. 영어 단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으세요. 찾을 필요도 없죠. 검색하세요. 예.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내가 아는 대로 잘 가르쳐 줬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꺼내. 자, 네이버를 켜. 검색을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사전을 찾아야죠. 사전 찾고 뜻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문도 봐야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할 때 예전에 영어 사전하고 국어 사전, 그 다음에 옥편, 한자 사전, 세 개의 사전을 언제나 늘 들고 다녔던 예전이기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사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자사전 같은 것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휴대폰에 그 기능이 들어간 것도 그 이후기 때문에 선생님은 도시락 2개와 영어 사전, 국어 사전, 그 다음에 옥편, 한자 사전, 영어 그 국어 사전이 좀 두껍기 때문에 영어 사전은 영영한, 좀 얇은 영영한, 그 다음에 옥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만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쓸데없는 이야기였는데 검색하세요. 그랬더니 무제, 없을 무, 제목만 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개문자를 쓰네요. 여기 통영에 무전동할 때요. 안개문자를 쓰죠. 배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
나는 평소 나에게 의뢰하려 했던 고무부를 불황자로 위장시켜 갱생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오이 나쁜 놈이네. 불황자로 서류를 조작하여 갱생원? 말이 갱생원이지 예전에 갱생원들은 대부분 강제 노역하는 데였거든요. 자, 복무제 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전해 들은 후 고모부에게 죄의식을 느끼며 고민하게 된다. 복무제 씨가 어떻게 죽었죠? 선생님 안 읽어서 모르겠네. 여하튼 그 다음 첫 사건은 뭡니까? 첫 번째 사건은 과장하고 뭡니까? 무죄 그 조현병 씨에 대해서 조현병이 아니고 조현봉 씨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이후 그 이전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잠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아직도 방울 져서 떨어지는 눈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고모부는 내 얼굴을 멀뚱멀뚱 올려다봤다. 생각이 안 나. 들락말락한 소리로 고모부가 중얼거리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전등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그때까지 나는 스위치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안 나. 깜깜해진 방 안에서 도로 한 덩어리의 실루엣으로 돌아간 고모부가 나직하여 중얼거렸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나는 하마터면 아 하고 큰 소리로 부를 뻔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아, 지난번에는 얼굴이었네요. 이번에는 이름이고,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얼굴 잊은 것만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때는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난대요. 도대체 뭐가? 우리 셋째 아들 녀석 이름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려고. 월남민이라 그랬죠. 피난민이라 그랬죠. 어, 북쪽이라 그랬죠. 이북 출신이라 그랬죠. 호랍이라 그랬죠. 쪽과 이산, 이별해서 흩어진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네요. 우리 그 셋째 녀석 이름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려고 밤새도록 방바닥에다 대가리를 찧어보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봐도 끝끝내 알아낼 도리가 없어. 날은 훤히 밝아오는데 생각이 안 나. 이 미련한 놈의 대가리가 당최 꼼짝도 하질 않아. 한바탕 안타까운 중얼거림 끝에 퍽 하고 머리통을 땅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받는 거죠.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그 형이 카심이라네요. 주문을 까먹는 바람에 바위굴 안에 갇혀 도둑들한테 죽음을 당하게 된 카심 같은 꼴이었다. 나는 열려라 참깨 대신 이승곤하고 그 셋째 고모부의 셋째가 이승곤인가 봐요. 큰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 이북에 남겨두고 온 자신의 셋째 아들 이름을 두 번 다시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병력같이 일깨워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고모부 끝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결코 고모부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일이라 생각하면서 사세요. 라고 고모부를 유래해주고 있네요. 유지를 북돋주고 있죠. 복돋아 주고 있죠. 그러나 나는 어느 틈에 고모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음. 자, 먼 바다의 안개를 육지로 착각하는 일. 어, 왜? 안개 때문에. 무죄 때문에. 고모부한테 다시는 일이 고모부한테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젠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고 울먹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바로 그때 나는 무슨 엇보인지는 몰라도 고모부 여성을 책임지는 일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발등에 떨어졌음을 이미 직감했던 것이다. 앞으로 내가 승곤이의 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하고 동갑내기인 그의 이름을 끝까지 부모부한테 발설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그에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연명하며 승곤이를 기다리라고 유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잔인한 행위가 될 것이다. 생각이 안 나.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나는 아내에게 갱성원이란 데가 원래 지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넌지시 귀뜸해 주었다. 뭔가 어, 한국 전쟁이라는 아픔과 그 아픔으로 그냥 우리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족 비극,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암기했는데 실제로 그때 죽은 사람들, 그때 헤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서글픈 사연들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것과 관련된 소설이네요. 서술상 특징입니다.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딱히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죠. 인물 간 갈등의 원인도 없었고요.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경험. 특정 인물은 누구요? 복무제, 서술자의 내면 드러내고 있죠? 이건 맞는 말 같아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 아니죠? 어, 사건 1, 사건 1, 사건 2 이렇게 나와 있죠. 등장인물의 외향적 특징을 부각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뭐 복무제나 고모부의 외향적 특성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사건을 빈번하게 교차 안 했어요. 환상적 분위기는 더욱더 아니네요. 정답은 2번. 자, 기억 미음. 자, 이해되지 않는 조현병 씨 행동에 대한 나의 궁금증. 기억이 뭘까요? 그러죠. 이거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문성공이 이렇게 책을 조판을 하면 아마 어, 월급에서 좀 많이 까일 겁니다. 이게 잘못한 거니까 다시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같고요. 인쇄소 과장이 생각하는 나의 다른이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의 해석이고 나의 해석. 선생님 뭐 반론이라고까지 이야기했네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 대답은 뭐야? 대답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행동. 대답은 없고 행동만 있을 거야. 그러죠? 그러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 맞는 거죠. 자, 머리를 찧어요. 공부의 자책 맞죠? 그 다음에 미음. 공부 끝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부 행동에 대한 나의 원망 아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뭡니까? 아마 요런 그리고 요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28번.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요령인데 읽었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보기 같은 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죄는 북의 가족을 두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들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상처의 흔적들이네요.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상처의 흔적들. 자, 그게 조현봉 씨에게는 비상식적인 행위의 반복, 공부에게는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 여하튼 반복이네. 그죠? 나는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지. 비상식적인 행위는 아까 이거죠. 어, 어딥니까? 아까 여기 있죠.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 거죠. 어, 이러한 나의 인식 변화. 그래서 뭐 이제 이해하게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부에 훼손되는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내가 이북 출신인 조현봉 씨의 본명보다 별명을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 왜 그랬냐면 이 뭡니까? 별명. 그거 무죄라는 걸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별명은 조현봉 씨가 되게 좋아하는 별명이 싫어하는 별명이야. 싫어하는 별명입니다. 자신과 그를 조현봉 씨를 동일시함에 느끼는 연민? 이건 아니죠. 조현봉 씨가 교정지 곳곳에 생경한 단어를 반복해서 넣는 모습. 무죄. 여기서 무죄는 제목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 무의식에 내재한 상체 흔적들. 그렇죠. 여기 상체 흔적. 비상식적 행위의 반복이죠. 자, 세자들을 그리워하는 공호부하고도 동일합니다.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 자, 내가 승권의 이름을 공부에 말하지 않고 그의 대역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통해 뭡니까? 나의 노력. 공호부에 훼손되는 삶을 치유하기 위한 나의 노력.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갱성원이 지낼만 하지 못한 곳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식변화.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소설이 생각보다 짧게 문제가 별로 없었네요. 예.
소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설명이었습니다.